저희가 흔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자윤 선배 이번 주에 그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들을 기자실도 완벽하게 간다면서요? 예, 아마 근데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말해도 그래요? 되는지 예. 모르겠는데 뭐 아마 대충 대충 정도로, 이번 예. 주 안에 다 마무리가 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기 청와대로 가서 기자실을 쓰게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주 한 2주 연속 그냥 이삿짐 센터예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이번 주에 모일 양일간은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도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수선한 가운데 자기 짐도 그래서 이삿짐 설명회도 했어요. 이삿짐 예, 예, 설명회도 그래서 기자들 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물건 놓고 가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물건 네. 놓고 가고 내 거 내놔라도 막 없어졌다 막 이런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짐 뭐 이렇게 네임택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법 설명하는 것도 다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청와대 일정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자들이 중간쯤 이동하는 것 같고요. 거의 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연말쯤에 이제 뭐 누군가가 가시죠. 예,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은 아마도 12월 말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은 청와대에서 뭔가 다 일정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 안에 용산 시대는 끝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전을 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건데 엄청 속사포예요. 이번에 그 이전의 그런 컨셉 같은 거를 이렇게 기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민관이라는 데가 원래는 청와대에 있는 비서동인데 맞아요. 세 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소위 말하는 삼실장이 같이 근무를 한다면서요? 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독특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실장 체제예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늘 함께 다니시면서 회의도 같이 하고 논의도 같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보기 좋아요. 형님하고 하시면서 세 분이 뭐 이렇게 조율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일본 말이긴 한데 사와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넉살이 넉살이 좋죠. 좋다. 죄송해요. 네. 넉살이 좋아서 국문과 출신입니다. 아, 네. 역시 다르시군요. 예. 그래서 넉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정책실장이 마시는 것처럼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고 안보실장님은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두 분 다 굉장히 완고한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어떤 매개고리 역할을 강훈식 실장이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수시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무수석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지만 맞아요. 안보실 네. 따로 정책실 따로 멀리 있어가지고 2관 3관에 회의하려면 있었기 그쵸. 때문에 다시 부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원스톱 시스템이다. 부르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스타일로 빠르게 뭐 이렇게 수시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데 기자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오며 가며 뭐 복도에서 취재가 가능했죠. 층계에서 뭐 잠깐만요 막 이래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게 가능했어요. 어느 날 제가 딱 갔더니 뭐 누가 막 굉장히 개슴츠레한 상태로 커피를 주문하고 있어서 봤더니 강훈식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잤어요. 막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몰톡이 언제 어디서나 이게 가능했는데 청와대로 가게 되면 촌추관 멀어요. 네. 춘추관을 그런 절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구분되어 그러니까 있죠. 구분돼 구분돼 있어서 있어. 네. 만나려면 저 바깥에서 만나야 되고 상당히 어렵다. 근데 다만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로 오픈 스튜디오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뭐 그런 공간을 통해서도 마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좀 매우 나빠질 것 같다. 예, 누구 하나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예전에 보면 예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본관에 이제 집무실을 두고 일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그 비서들이 일하는 그 여민관하고 거리가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약간 화합하고 뭔가 소통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걸 넘어서서 실장들하고 아예 그냥 한 건물을 쓰겠다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일하겠다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때 이제 그렇게 여민관을 이제 비서실장 같이 썼던 거죠. 저도 이제 그 현장에 또 대통령 집무실에 몇 번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네. 가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는 3실장과 수석들이 더 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바로바로 그냥. 네. 네. 예. 송곳 질문 바로바로. 네, 그러니까 훨씬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은 분명한데 말씀처럼 이제 근데 대통령께서 보니까 역대 대통령실과 달리 수석들이나 실장들도 방송에 언론에 막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동안 네. 전혀 그런 거 없었죠. 다 그냥 이 대변인이나 아니면 홍보수석실이 네. 통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내부에서 회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은 어떤 시점에 누가 나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칸이 막혀 있고 이렇게 제약이 좀 취재에 있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그래도 이 프렌들리 언론에 네. 대해서는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맞아요.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를 이제 기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당국자를 불러서 예, 스튜디오로 모셔서 그 대중과 그 국민과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대통령실 소통뿐 아니고 당정청도 여느 정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만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 과정이 있었고 오늘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2심 도입, 법원 내부 추천으로 의총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의원님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의총도 제가 좀 뒤늦게 참석해서 당대표가 저렇게 정리한 걸 좀 듣고 왔고요. 지난 의총 때 제가 오랜만에 발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원내대표 출신이라 가급적이면 자주 발언하면 물론 발언의 무게감도 떨어지지만 좀 초재선들 중심으로 발언하게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제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지난주 주말에 저도 정무수석을 좀 만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의원들 만나고 밖에 있는 시민단체 분들을 만났더니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진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이런 얘기가 많아서 주말에 제가 고민해가지고 그때 아, 월요일인가 발언 하신 거군요. 네, 네. 제가 발언을 좀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데 그럼 필리버스터 중단 못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 조국혁신당이 함께 동의해서 법안을 내고 처리해야죠. 이 얘기 먼저 물었고요. 두 번째가 저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실도 2심부터 하자는 건데 왜 저 법사위 중심으로 1심부터 하자 그러냐. 그게 유언적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더 소통 좀 더 긴밀하게 그다음에 더 그 반복적으로 다층적으로 좀 하셔라.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그 소위 추천 문제 관련해서도 아니 법무장관까지 추천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추천에 대해서 정해지면 그걸 만약에 저기 법원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나는 특히 거죠. 대법원장이 예. 예를 들어서 임명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되는 거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유언적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저도 의견을 좀 몇 가지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이 법률 자문도 구한 것 같고 로펌에다가. 내부 네. 토론도 좀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께서도 본인의 개인적 생각은 법사위원들이 정리한 그것도 문제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니 더 그런 유언적 그 여지를 소지를 없애고 법안을 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오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내란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법사위도 양보를 하고 지도부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정치해서 결정한 이런 안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아, 그 네. 장선님 보시기에는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헌법학자들 취재를 쭉 해보면 법사위 안 자체가 그렇게 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헌의 소지가 없는데 뭐냐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중지를 실행할 네. 피고인과 법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마련한 이제 추천위원들을 헌법재판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라든가 법학교수협의회라든가 이런 연구자 단체에서 추천한 교수들도 안 되고 이거 싹 다 외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안 돼. 전부 법관들로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사법부는 독립적인 거야. 다른 그 외부 요소가 들어오면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야.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싹 다 그건 배제해야 돼.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지난주에 사실상 시위한 거 아닙니까? 그 공청회 열면서 우리 입장대로 해. 안 그러면 안 받아.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2심 도입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려면 진작 하든가. 1심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당장 지금 뭐
결심 공판 줄줄이 맞아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달에 뭐 17일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규현 판사가 문제인 것이고 이제 와서 또 다시 또 다 사건을 병합하라고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병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증거조사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재판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 지규현이 이끄는 이 재판은 언제 끝나는 거냐? 2월에 자기 그 법원 인사 때 그냥 나는 주랭랑 칠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닌가.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용납이 안 그거는. 되는데 네.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예요. 왜냐하면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거든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박성재,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그 CCTV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범죄 혐의가 어떤 건지 국민들이 백일하에 만천하에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해버리잖아요. 지규현 판사만 하더라도 룸사롱 도대체 300만 원을 받은 건지 170만 원을 받은 건지 다 떠나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기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찰관실에서 조사했더니 3분의 1로 나눠서 100만 원 이하니까 김영란법 위반 아니어가지고 징계 안 한다. 아니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니어도 징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법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사건을 이거 그냥 그럴 수 있지 넘길 넘어갈 수가 것인가? 없지 않습니까? 네. 투표용지에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 들여다보려면 사실은 첫 번째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의 구성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지규현 판사에게 계속 이 재판을 맡길 건가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러려면 법원이 실제로 이번에는 법원도 결심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물러섰으면 법원도 이번에야말로 진짜 컴퓨터 배당, 임의 배당을 해서 그 이진관 판사도 들어올 수 있고 합리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장을 다 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이 내란을 언제까지 끌 겁니까? 맞아요. 이제는 네, 정리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몽리를 부리고 협조하지 않은 겁니다. 다 언론은 언론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오로지 사법부만 그걸 안 하고 해태했던 거예요. 저렇게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으니 법원도 양보해서 합리적인 판사들이 내란전담 재판부에 들어가서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염려했던 게 그런 거죠. 저는 일찌감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자초한 거다.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요하다. 이 전제하에 저희가 그러나 작은 어떤 우려가 큰 불씨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피의자들이 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위헌법률 그 심판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길어졌는데 더 장기화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까지 이제 그 점쳐지니까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미 1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적용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전적과 사후적인 것에 대한 그 헌법적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부득이 2심부터 적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 생각을 한 건데 당연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제는 사법부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란 계엄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본인들이 우리 입법부는 바로 모여가지고 해제를 결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들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보나마나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제는 거기에 그냥 찍소리 하나 못하고 그러고 그냥 협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들이 공식 입장이라도 바로 냈어야 했죠. 근데 그것도 안 냈던 거잖아.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위원회 문제까지 막 이게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거 의지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엄정, 공정, 신속하게 재판할 거라고 하는 그 신뢰 회복은 자기들 몫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저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보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정말 최소화한 거예요. 법원이 그렇죠. 주장하는 네. 것도 받아주고 그리고 2심부터는 사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행정처장도 2심에는 내란 전담부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지금이라도 대법원 예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내란 전담부 만들면 그리고 컴퓨터 배당 방식으로 임의 배당하고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재판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승복해야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정청래 대표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2심에 복수의 재판부를 두고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영장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복수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봐야 뭐 얼마나 형사사건은. 되겠습니까? 예.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번에 꼼꼼히 살피고 자문 구한 결과로 저희가 법안을 내면 그 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는 태클을 누구도 조국혁 못 신당도 건다. 동의를 해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 시민단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